세상에 모서리 꼭 부정하게 커버린 거울. 반갑습니다. 제갈공명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은 7시 정도 됐네요.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거래를 하고 그동안 제가 성장 지표로 써왔던 테슬라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이제 우주항공주와 하이퍼소닉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한 테마에 대해서 그것들을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계세요, 메일로.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상 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 스스로가 가장 오랜 시간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일론 머스크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들어간 기업인 스페이스X의 직간접적인 이 투자 방법과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의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었던 이 테슬라, 앞으로는 테슬라가 독보적이긴 힘들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좀 너무 이제 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 제가 생각했었던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애플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애플에 대한 전기차, 앞으로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애플의 생각, 애플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꾼다. 예, 이런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음악, 화학, 건축, 해부학, 이 모든 면에서 이 뛰어났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비치. 다비치가 아니고, 다비치는 가수지. 다비치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백열전구를 만든 토머스 에디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인간의 멸종을 막기 위해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천재, 일론 머스크까지. 100년에 한 번씩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천재가 나온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론 머스크라는 한 천재로 인해서 엄청난 투자 기회를 만난 것이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2014년에 제가 이 인천 강연을 할 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강연을 했을 때 그때 오셨던 분들에게 이제 했던 오프닝 멘트거든요. 이번 세기의 이 천재는 과연 일론 머스크일까요? 아니면 스티븐 잡스일까요? 또는 빌 게이츠일까요? 저는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보면서 작년에 이번 세기의 천재는 일론 머스크라는 거를 이제 확신을 하게 됐거든요. 이 세상을 바꿀 천재요. 제가 이 20년 가까이 이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공상가라는 소리를 종종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테슬라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동경을 해왔던 일론 머스크를 더 이상 동경을 안 하겠다, 또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보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미국 주식을 할 때만큼은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를 할 건데, 단지 그 대상이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시총 800조짜리 테슬라가 앞으로도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물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어떤 마법으로 인해 수익을 봤다고 하면 이젠 그 마법이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로 옮겨갈 것이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를 더 먼저 시작했고 신경도 더 많이 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스페이스X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눈을 돌린 것이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이 시간 가치, 기회비용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제겐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이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뭐 람보르기니 타고 뭐 벤틀리 타고 트리마제 살고 갤러리 애플에 살고 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하실 때 이 성장 가치를 따지셔서 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시간 가치 대비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뭐 폭스바겐 배터리 자체 생산과 뭐 아이오닉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는 만만치 않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난 영상에 만약에 담았으면 내용이 엄청 길어져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전기차 우리가 이제 지금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나라에서. 하지만 지금 폭스바겐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을 얘기를 했고 단가가 이제 다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선택이었어요. 내연기관차를 사냐 전기차를 사냐.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렇게 되면 계속 보조금을 지금같이 줄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생기게 되겠죠.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 보조금은 줄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안 주게 되겠죠. 전기차를 타야만 되는 상황이 올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언제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5년 뒤면은 이 보조금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년 뒤를 바라봤을 때 전기차를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점유율에 관련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애플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 새끼 공상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주식 한 20년 차, 한 트레이더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 사람의 의견을 제가 피력하는 것 뿐이니까, 예,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애플이 애플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건 맞죠. 그거는 여러분도 이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애플카가 이제 출시를 한다면 3년 뒤나 뭐 5년 뒤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3년 뒤 5년 뒤면 아직 남았는데 넌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차를 타려고 테슬라나 애플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카, 테슬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이번 연도 초에 이제 기아차랑 이제 딜을 했었죠.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기아랑 딜을 한 것처럼, 그리고 일본 업체와도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 왔던 것처럼, 배터리 회사의 인수라든지, 혹은 자율주행의 1위 업체인 뭐 웨이보라든지, 뭐 꼭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올해 안에 어떤 액션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전 영상에도 이제 1월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가장 캐파가 커질 시기이고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릴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애플은 미리 알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딜도 거기에 한 일부분일 것이고, 지금이 가장 시장 캐파가 커질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테슬라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왔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애플은 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어디? 애플이죠. 그리고 주 소비층인 20, 30대가 가장 감성적이고 좋아하는 브랜드는 애플이죠. 한마디로 팬이 가장 많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팀 쿡이 작년에 연말에 이제 한 말이 있어요. 더 이상 현금을 쌓아두지 않겠다. 자사주 매입이나 M&A를 통해서 쓰겠다. 이렇게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애플이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다? 애플카죠.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애플카를 위해서 현금을 쓰겠죠. 그 삼성전자의 시총만큼의 현금을 뭐 다 쓰진 않겠습니다만 웬만한 기업은 다 인수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돈지랄을 해서라도 애플카에 대한 이 시장 지배력을 앞당길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국내에서도 뭐 서방 국가는 더 하겠습니다만 20, 30대들 있죠. 지금 뭐 저희 세대 뭐 3, 40대들 말고 20, 30대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다고 했을 때 3년에서 5년 뒤에 애플카가 출시를 한다 그러면 지금의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3년이나 5년 뒤에는 주 소비층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 3년에서 5년 뒤에 지금의 젊은 분들이 주 소비층이 되었을 때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를 해서 차가 지나가는데 10다만 사과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안 살까요? 애플인데 10다만 사과인데 내 20대 청춘을 함께 해온 애플인데 아마 사진 않더라도 알아보기라도 할 겁니다. 살려고. 뭐 저도 지금 뭐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뭐 저 위에 나이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애플의 감성에 대해서.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의 어떤 애플의 감성에 대해서. 지금 저 위에 나이대 분들은 아마도 이 소비 형태가 가성비나 필요에 의해서 이 소비를 했다고 하면 지금 젊은 이 20대 분들은 감성 소비를 하거든요. 과거의 소비 형태와는 많이 달라졌다. 소비 형태가. 네, 앞으로는 그게 더 심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를 하게 되면 마켓 시어의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단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 직간접적 투자 방법 크게 3가지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 미국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테슬라의 초창기 때부터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론 베런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베런 펀드란 이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투자 전략가면서 굉장히 자수성가한, 저도 오래전부터 좀 좋아했었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테슬라의 초창기부터 이 테슬라에 투자를 했던 분이고요. 지금의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이 캐시우드만큼이나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캐시우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론베런이란 분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건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캐시우드보다도 론베런을 아직도 신뢰하는 편입니다. 글을 보고 저도 테슬라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년 전부터 테슬라를 투자를 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분은 더 일찍 투자를 하셨어요, 테슬라에. 왜냐하면 이분은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제일 먼저 알아보신 분이고, 테슬라가 힘든 시기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았었고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셨어요. 나이는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생각이 트여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일론 머스크와도 친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펀드가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베런 펀드의 포트폴리오 중에 다른 종목들은 다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비상장인 건 스페이스X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분이 얼만큼 이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X를 믿고 있는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이 베런 펀드,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투자 방법은 비상장인 이 스페이스X를 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직접적인 투자가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구글에 들어가셔서 시어스 포스트, 에키리젠, 이 리퍼블릭 등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중개를 해주는 거죠. 그걸 검색하셔서, 요새는 뭐 번역이 다 되니까 구글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 들어가셔서 본인의 소득 상황이나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에 지인분이 계시다면 지인분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에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달부터 말씀드린 이리디움, 미국 주식 중에 지금 유일하게 이제 스페이스X와 연관성이 좀 있고 하는 일은 비슷한데 가는 길이 다르다고 이제 목적지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궤도 위성 면에서는 이제 둘이 하는 일이 비슷해요. 협력사이자 이제 경쟁사인 건데, 협력사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협력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리디움에서 위성을 스페이스X에 이제 태워서 이제 쏘니까 저는 협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편이거든요. 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리디움을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주식이라는 건 분야죠. 테마, 섹터.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주항공 테마라는 건 앞으로의 성장성은 크겠지만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국내나 이 연관된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몇 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를 원하는 수요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테마를 보는 거죠. 주식시장의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구글 있잖아요. 구글.
구글이 스페이스X 지분의 10%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11%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11% 조금 안 되나 뭐 그럴 거예요. 10.8%인가.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 투자하는 것도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방법이겠죠. 물론 구글은 이제 덩치가 커서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예,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테마도 주가의 어떤 상승 주기가 있어요. 재료의 이 디데이에 따라서 테마의 이제 어떤 주가 패턴도 많이 달라지는 거가 있고, 테마의 주가의 어떤 속성, 어떤 주가의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지금 얘기하려면 너무 또 길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이제 트위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를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 테슬라나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에 이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테슬라를 갖고 있는 거, 뭐, 비율을 얼만큼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줄지 안 줄지도 아직 확실하진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갖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방법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장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80조에서 한 100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당장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린다. 예, 이렇게 누가 봐도 그건 명확한 것이고, 대신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먼저 개발을 하고 빨리 진행을 하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캐시카우를 거기서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지금 이 위성이, 전 세계에 지금 인터넷이 보급률이 아직도 60%가 안 돼요. 스타링크가 완성이 되면 이게 100%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한 어떤 정보의 격차, 뭐 이런 게 또 사회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뭐 항공기나 배가 없어졌을 때 저궤도 위성이 깔리게 되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속도 문제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빛의 속도란 말이죠. 지금의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케이블로 바다 밑에도 깔리고 뭐 땅 밑에도 깔리고 해서 뭐 중계기를 또 거쳐가지고 또 케이블을 또 타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마냥 뭐 앞으로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미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3년 안에 주요국에서 서비스 실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위성을. 시간 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마냥이란 단어,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된다. 스타링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그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많은 펀드, 투자기관에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전 세계에 있는 그 통신사들, 이 통신사들 시가총액을 다 합쳐봤거든요. 근데 3,000조가 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이 회사들, 통신회사들, 이거를 당장에 뭐 끊고 다 스타링크를 가입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스타링크는 기업 가치가 3,000조,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미래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3천 조면은 애플이 2개예요, 2개. 예, 애플이 2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이 스페이스X의 종속 회사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제 결론을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저는 이 스페이스X를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를 봐온 사람으로서, 또한 지난 12년 동안 일론 머스크를 봐온 사람으로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이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고, 과거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상장했을 때 초반에, 그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 존재가 이렇게 크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테슬라를 성공시킨 프리미엄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더 큰 이 파급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년간 이 엄청 치열하게 본인의 어떤 인생 목표인 화성 이주에 관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본인이 힘이 더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머지 않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좀 길게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과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뭐냐면,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몇십 조가 넘게 있는데, 이런 사람도 하루에 잠 5시간, 4시간씩 자가면서 주 100시간을 일을 하죠.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손톱만침도 못 하는데, 나는 과연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뇌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그래서 저도 잠도 많이 줄게 됐고, 그게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이제 일인데,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많은 동경을 하고 있고, 지금도 테슬라를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일론 머스크를 저버린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오늘의 한마디는, 저는 한국 주식을 60% 정도 하고 미국 주식을 한 30-40% 하지만, 굉장히 좀 그냥 스스로는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전기차 자율주행 이 시대에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뭐냐면 1900 그때가 95년 6년 될 거예요. 그때 지금은 작고를 하셨지만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회장에 취임을 하고 삼성 자동차를 이제 만드셔서 일본 닛산과 기술 제휴를 해서 SM5를 출시를 했어요. 그렇게 반응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하필 그때 이제 97년에 IMF가 왔죠. IMF 때 어떻게 보면 삼성은 자동차에 굉장히 이제 초년생이었고, 지금의 삼성과 그때 삼성이랑은 좀 갭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현대가 아무래도 더 좀 시가총액이 컸었죠. 하이닉스도 원래 현대 거예요. 현대전자예요. 그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삼성 자동차가. 그러면서 르노가 인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르노 삼성이 된 건데, 그때 삼성을 르노에 매각을 하시면서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하신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바퀴 달린 건 하지 말아라. 이건희 회장님이 과거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든지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구미 공장에서 있었던 그 애니콜 화형식 제품 뭐 100억 원어치인가 다 태워버렸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근데 바퀴 달린 건 하지 말아라. 이건 좀 아쉽네요. 지금에 와서 보면 이건 굉장히 아쉽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장 대응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안녕.